너 뭐야? 어디서 기어들어와서 술판 망쳐? 담배 연기 자욱한 식당 안 술 취한 군인들이 고기를 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한우와 술병, 그리고 군납 영수증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죠. 그때 여인은 말없이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볼래요? 순간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여자가 왜 새벽에 이곳에 나타났는지, 왜 병사들은 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식당의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든 질문의 답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7공병대대 후문 근처는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헌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여인이 철조망 사이로 몸을 숨기며 부대 안을 살펴봤습니다. 강한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식 취임식까지 5시간 남았네. 강한나는 부대 정문 쪽을 돌아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현수막과 꽃다발이 준비된 정문과는 달리 후문은 인적이 드물고 조용했습니다. 강한나는 경비병이 초소에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재빠르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강한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병사 식당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식단표를 보며 강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 불고기 갈비탕 김치찌개. 하지만 실제 배식대 앞에 서자 강한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 안에는 맹물 같은 국물의 고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멀건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통에는 말라 비틀어진 깍두기 몇 조각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식사야? 강한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려다 말았습니다. 짠맛도 간도 없는 뜨거운 물에 불과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앙상한 몸집의 이병이 찬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한나는 그 이병의 마른 손등에 난 상처와 움푹 들어간 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김이병은 물밥을 억지로 삼키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네. 훈련 끝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네. 김이병이 빈 식판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조리실 뒤편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한나는 몸을 낮춰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간 번호판을 단 냉동 탑차가 엔진을 켜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취사병들이 냉동고에서 커다란 박스들을 들고 나와 트럭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한나는 박스 측면에 적힌 글자를 읽으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급 한우 1등급 등심? 취사병 중 하나가 무거운 고기 박스를 들다 비틀거렸습니다. 강한나는 재빨리 조리실 뒤편으로 이동해 그 병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그거 어디로 가는 거야? 박스를 든 병사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줌마 아니, 민간인은 여기 못 들어와요. 걸리면 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해. 이 고기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병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부대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철두네 가든으로 갑니다. 항상 거기로 가요. 강한나는 취사병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울타리 바로 옆에 철두네 가든이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주임원사님이요. 안 하면 맞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취사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한나는 철두네 가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식당 특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간부들이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한우 등심과 안주가 넘쳐났습니다. 강한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특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술에 취한 박철두 주임원사가 고기를 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 미스, 여긴 예약 없으면 못 들어와. 뭐하는 년이야 새벽부터. 접대 보면 거기 서 있지 말고 옆에 앉아서 술이나 따라. 누군가 강한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얼굴은 괜찮네. 이렇게 늦게 오면 벌 받아야지. 이리 와. 강한나는 손목을 잡힌 채로도 테이블 위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군납 영수증과 부식 수령증이 술잔 옆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입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군인들 기분 좀 풀어줘야지. 한 잔 받아. 분위기 깨지 말고. 그 순간 강한나는 팔을 꺾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눌러버렸습니다. 아, 팔나. 비명이 터졌고 한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한나는 테이블 위에 장부 사본을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재떨이가 들려 올려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한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두 주임원사. 군번 78-12-34만 5,678. 부식비 횡령. 군납비리. 현행범 체포다. 박철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질렸습니다. 강한나는 붉은 별 2개가 박힌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70병대대 신임 사단장. 강한나 소장이다. 식당 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사단장? 여자가 소장이라고? 강한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알약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 이 부대 오늘부터 달라진다. 긴 싸움이 될 것 같군. 다음 날 아침 6시 70병대대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철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간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강한나는 사단장실에서 취임식 연기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겠습니다. 강한나가 수화기를 들자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소장, 부임 첫날부터 시끄럽게 구는군.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박 원사 정도는 적당히 보직 해임시키는 선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 강한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수사는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니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할 말씀 다 하셨습니까? 강한나가 전화를 끊자 참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을 적으로 돌리시면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대신 박 원사 압수수색 준비나 제대로 하세요. 1시간 후 헌병대가 박철두의 집무실과 개인 차량을 뒤졌습니다. 박철두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밀 장부가 나왔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는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발견됐습니다. 감찰요원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강한나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것 보세요. 지난 3년간 부식비만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봉투들은 뭡니까? 군단장님과 사령부 주요 인사들에게 상납한 뇌물 목록으로 보입니다. 강한나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참모 중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박 원사 측근들이 부대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여군 사단장이 생사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강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납품업체 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육류 납품업체가 식자재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 주임원사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며. 강한나는 책상 위의 약통을 바라봤습니다.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업체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박 원사와 연결된 간부들 명단 작성하세요. 사단장님,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아닙니까?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급하다고요? 병사들이 3년 동안 굶어가며 이 꼴을 당했는데. 강한나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비리 연루자 전원을 영창에 구금하세요. 오후 3시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철두는 찾아온 처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여보, 군단장님께 연락해서 강한나 과거 파일 좀 뒤져보라고 해. 무슨 소리예요? 이미 충분히 큰일 났는데.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전현을 가만 놔둘 수 없어. 박철두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에서 강한나는 지난 3년간의 식중독 발생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원인 미상의 식중독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사들이 이런 고생을 했구나. 강한나는 신장 통증을 느끼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때 참모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일부 참모들이 수사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 원사와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보복이 두렵다고. 강한나는 벌떡 일어나 참모들이 모인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벌컥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도울 생각이 없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참모들이 움찔하며 강한나를 바라봤습니다. 박 원사 편을 들 거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철두의 변호인이 사단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참모장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한나 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 식당에 난입했다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강한나는 집무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코피가 흘렀지만 닦아내며 계속 박철두의 비리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 강한나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들의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상사. 강한나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나는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긴 전쟁의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7시 강한나는 사단장실에서 아침 뉴스를 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신임 사단장, 과거 부하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 유발 의혹. 강한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20년 전 강한나가 초급 장교 시절 부하를 괴롭혔다는 조작된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강소희는 사소한 실수에도 폭언과 얼차려를 일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화면 속 증언자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생생했습니다. 강한나는 리모컨을 꺼버리며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때 참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받겠습니다. 강한나가 수화기를 들자 장관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소장,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십시오. 장관님,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야. 일단 조용히 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전화가 끊어지자 강한나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증거물 보관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강한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원사의 비밀 장부와 뇌물 봉투를 노린 것 같습니다. 강한나는 직무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증거물 보관실로 달려갔습니다. 금고가 부서져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찰요원이 다행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한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최 상사입니까? 강한나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소희님?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다. 1시간 후 부대 뒷문 근처 커피숍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최 상사는 여전히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0년 만이네요, 강소희님. 이제 사단장이에요. 하지만 곧 잘릴 것 같네요. 강한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 상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최 상사도 알고 계셨군요. 창고지기로 밀려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최 상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박철두의 모든 죄증이 들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몰래 녹음한 거예요. 정말입니까? 강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철두 놈이 보복할 겁니다. 최 상사가 USB를 건네려는 순간 커피숍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괴한들이 커피숍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뛰세요. 최 상사가 강한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 뒷문으로 나와 골목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엔진을 걸고 쫓아왔습니다. 최 상사가 뛰다가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괴한 중 하나가 최 상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USB 내놔. 누가 시켰어? 최 상사가 얼굴을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한나가 지프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괴한들 사이에 차를 세웠습니다. 최 상사, 빨리 타세요. 강한나가 차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최 상사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괴한들이 차를 막으려 했지만 강한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군 병원으로 가야 해요. 차 안에서 최 상사가 USB를 강한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괜찮아요. 곧 도착합니다. 강한나는 사이렌을 울리며 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최 상사를 본 강한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자 강한나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군남 무기의 결함을 숨기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야. 그 순간 강한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단장의 전화였습니다. 강 소장, 반역죄로 체포영장이 나왔네. 무슨 소리입니까? 헌병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강한나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으악!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강한나를 부축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강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꺼내 알약을 삼켰습니다.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 창밖으로는 헌병대 차량들이 병원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강한나는 병실에서 휴대폰을 켜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20년 전 함께 종군했던 기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자, 아직 살아있겠지? 강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새벽에. 이 기자님, 강한나입니다. 강한나? 그 강한나 맞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강한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 자료를 외신과 방송사에 동시 송출해 주세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설명할 시간 없어요. 파일 받으시면 알 거예요. 강한나는 클릭 몇 번으로 거대한 폭탄을 전송했습니다. 오전 8시 각 방송사 뉴스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철두의 녹음 파일에서는 군단장과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 얼마야? 군단장님, 3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내 아들 유학비 부족한데 좀 더 짜낼 수 없어? 병사들 고깃값을 더 빼면 됩니다. 뉴스 앵커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방금 입수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군 간부들이 장병 급식비를 횡령해 개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인터넷에서는 여론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강한나 사단장 지키자. 박철두가 진짜 나쁜 놈이었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강한나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사단장님, 몸이 안 좋으신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강한나는 사단 방송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송 장비를 켜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 사단장 강한나입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철두 주임원사와 그 일당들이 여러분의 밥값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희병이 동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단장님이 우리 편이야. 병사들이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대 정문으로 군단 소속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헌병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강한나 사단장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즉시 나와라. 하지만 병사들은 헌병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단장님은 우리가 지킨다. 박철두 편들지 마. 수백 명의 병사가 연병장을 가득 메우며 강한나를 보호하는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참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장관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한나 편이에요. 녹음 파일은 진짜야?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강한나 직무정지 명령 즉시 철회한다. 연병장에서 강한나가 나타나자 병사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단장님, 강한나.
강한나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최 상사가 붕대를 감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강 사단장님, 최 상사님, 몸이 괜찮으세요? 박철두 놈의 비밀 창고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최 상사가 종이에 적힌 주소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진짜 장부와 현금이 숨겨져 있어요. 강한나는 즉시 헬기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1시간 후 박철두의 비밀 창고가 급습당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만 톤의 식자재와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감찰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 있는 돈만 10억이 넘습니다. 모두 환수해서 병사들 처우 개선에 쓰세요. 같은 시각 공항에서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군단장이 체포됐습니다. 노아,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이 발버둥을 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녁 7시 강한나는 환수된 돈으로 최고급 식자재를 주문했습니다. 부대 식당에는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들이 쌓였습니다. 강한나는 최 상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상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병장에는 병사들의 편지가 수천 장 붙었습니다. 사단장님 건강하세요. 진짜 어른을 만났어요. 강한나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장 통증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정말 취임식을 해야겠네요. 강한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일의 다짐을 새겼습니다. 병사들의 뜨거운 지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7공병대대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 3,000명이 집결했습니다. 강한나는 정식 사단장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가슴에는 붉은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단상 앞에는 포승줄에 묶인 박철두와 비리 간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철두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를 향해 말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연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한나는 스피커를 향해 USB를 연결했습니다. 박철두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 미스, 뭐하는 년이야? 접대 보면 옆에 앉아 술이나 따라. 병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철두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이어서 군단장과의 통화 내용이 재생됐습니다. 병사들 고깃값을 더 빼면 됩니다. 좋아, 그렇게 해. 김희병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우리 밥을 훔쳤어. 우리가 굶은 건 박철두 때문이야. 병사들의 분노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한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연병장 한쪽에 대형 이동식 조리실이 설치됐습니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와 갓 따온 과일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강한나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국자를 들고 병사들의 식판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의 한 끼는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강한나의 외침에 연병장이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만세, 만세, 사단장님 최고. 김희병이 강한나가 직접 퍼준 스테이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단장님,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강한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막내 취사병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서러움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고기야. 진짜 고기 맛이야. 강한나는 준비했던 취임사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김희병, 그동안 고생했어요.
박일병, 앞으로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이상병, 건강하게 복무하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비리 간부들이 연행되어 나가는 길목에서 병사들은 야유 대신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한나, 강한나, 우리 사단장님. 강한나는 최상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최상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최상사도 반듯하게 경례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자가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 식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뷔페 못지않게 깨끗하고 화려한 공간이 됐습니다. 병사들은 줄을 서서 풍성한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와, 이게 우리 식당이야? 꿈 같아. 강한나는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같은 부대 식구인데.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강한나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연병장에서 병사들과 산책하며 강한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과 방송은 온통 한우배식 사단장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이런 지휘관이 진짜 리더야. 강한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강한나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온 국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노을이 지는 사단 사령부를 바라보며 강한나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네. 강한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사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승리의 여운에 젖어 있던 강한나에게 극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참모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따님께서. 딸이 어쨌다고요? 강한나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괴한들이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강한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행히 경비원이 막아서 실패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한나는 즉시 지프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 도착한 강한나는 딸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강한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시적 실어증이 온 것 같습니다. 언제 나을 수 있나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예요. 침대 옆 탁자에는 범인들이 남긴 협박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계속 설치면 딸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강한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강한나 자신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으악! 강한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단장님, 참모장이 달려와 강한나를 부축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강한나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부전증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당장 투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강한나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도 자신도 모두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군 사단장 물러나. 가족도 못 지키는 무능한 지휘관. 확성기 소리가 병원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부대에서는 강한나의 입원 소식에 일부 간부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박원사 라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한나는 투석기를 꽂은 채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개혁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딸의 병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강한나의 군복을 보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안 돼. 딸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간호사가 진정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군복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강한나는 군복을 벗고 딸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박철두의 변호사가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사단장님,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일입니까? 비리 증거를 파기해 주시면 따님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강한나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선택은 사단장님의 몫입니다. 정이냐 가족이냐. 변호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강한나는 홀로 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복도에서는 최 상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도 박철두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 사단장님도 많이 아프시고 강한나는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정의와 가족 사이에서 처절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웠습니다. 강한나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7공병 대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희병이 동료들을 모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단장님을 도와야 해. 어떻게? 헌혈하고 탄원서 쓰자.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의 장병이 헌혈증을 들고 국방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손으로 쓴 탄원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강한나 사단장님을 지켜주세요. 진짜 군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국방부 직원들도 병사들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병원 주변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휴가를 반납한 병사들이 24시간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사단장님 딸을 우리가 지킨다. 누구든 건드려 보라고. 병사들은 병원 주변을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병원 앞에 몰려왔습니다.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를 들고 온 사람들로 병원 앞이 가득 찼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강한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 병원 복도에서 이 모습을 본 강한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최 상사가 비밀리에 과거 정보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박철두 배우를 확실히 잡아야 해. 군단장 비서실장이 조폭들과 연결되어 있어. 증거가 있어? 통화 기록이 다 있지. 최 상사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보복 범죄 일당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놓아줘. 우리는 돈 받고 한 것뿐이야. 조폭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우 장성들에게는 가중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한나의 딸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늠름한 모습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딸은 병사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사단장님 딸이니까 우리 여동생이에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가 급히 강한나를 불렀습니다. 사단장님, 따님이 말씀하세요. 강한나가 딸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딸이 강한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절대 지지 마. 우리 딸, 엄마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끝까지 해. 딸의 격려에 강한나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헌혈증을 낸 병사 중 한 명이 신장을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단장님께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강 소장, 사단장 직위는 확고히 보장한다. 감사합니다. 군 개혁 정권위원장도 맡아주게. 강한나는 퇴원 당일 병원 앞에 모인 병사들을 향해 환한 미소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만세, 만세. 병사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딸을 공격했던 범죄자들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강한나는 부대로 돌아와 병사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을 계획했습니다. 심리치료센터와 가족복지관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최 상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강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최 상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사단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강한나와 딸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 뒤로 수많은 병사들의 격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강한나는 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 후 7공병대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전국군 부대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7공병대대가 1등이래. 우리 부대가 최고야. 병사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을 폈습니다. 강한나는 중장으로 승진하여 육군 본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예하 부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강한나가 불쑥 7공병대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사단장님, 아니야, 이제 본부 사람이야. 강한나는 병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네요. 당연하죠. 우리 부대 밥이 전국 최고예요. 김이병은 이제 상병이 되어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대 밖에는 전우의 집이라는 새로운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 박철두의 철두내 가든 자리였습니다. 장병 가족 여러분, 편히 쉬세요. 무료 숙박시설로 바뀐 이곳에서 멀리서 온 부모님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정년 퇴임 후 부대 앞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뭐 먹을래? 아저씨, 라면 하나요. 곱빼기로 줄게. 최 상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에게 항상 넉넉하게 밥을 내어줬습니다. 강한나의 딸은 대학교에서 군 심리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방학마다 엄마가 지휘하던 부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언니 상담 받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딸은 병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줬습니다. 군 내부에는 강한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식자재 입고부터 배식까지 모든 과정이 병사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오늘 한우 등심 10kg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 저녁 기대된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한나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병사의 식판은 국가의 얼굴이며 지휘관의 양심이다. 이 문장은 모든 군 간부들의 필독 교재가 됐습니다.
새로 임관하는 초급 장교들은 강한나의 사례를 반드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병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강한나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박철두는 죄수복을 입고 서늘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먹던 것보다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박철두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강한나는 과거 함께 싸웠던 병사들과 최상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룬 거예요. 강한나가 직접 지은 따뜻한 밥상을 대접했습니다. 전역하는 병사들은 강한나 사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어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아요. 강한나는 모든 병사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줬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한나는 딸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더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이름 없는 병사들의 묘역에서 묵념했습니다. 저녁 무렵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고소한 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강한나는 새로운 임무지를 향해 전투와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대한민국 모든 장병의 권익을 위한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연병장의 펄럭이는 사단기 아래에서 병사들은 행복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평화로운 부대를 감싸며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병사의 식판이 지휘관의 양심이다. 강한나의 말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강한나 사단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정의를 향한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 이야기였습니다. 박철두라는 악역의 몰락과 최상사 같은 조력자의 헌신, 그리고 병사들의 뜨거운 지지가 어우러져 현실감 넘치는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켜낸 강한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병사의 식판이 지휘관의 양심이다라는 그녀의 철학은 단순히 군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리더들이 새겨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